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찬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25번째 맞이하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오늘 날이 흐리고 비도 내리네요. 지금 한참 부산 콘서트 중이실 텐데 많이 바쁘시죠? 찬원님 지난 1년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건강하시죠? 저는 서울 역삼동에 살고 있는 주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50 중반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랍니다. 평생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꿈도 야망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의 반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2년간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 승낙을 받고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갓 농구 선수를 시작한 저는 후보 선수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연습을 했고 수업을 마치고 단체 운동 연습이 끝난 후에도 늦은 밤까지 혼자 슛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농구를 하다가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왔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쓸고 농구를 했어요. 겨울에는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추운 운동장 바닥에서 농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찬호님도 야구 때문에 노숙도 하고 야구 대회 때 눈이 와서 눈을 쓸고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찬호님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한 모습 보면서 잊고 지냈던 제 과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찬호님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 어린 마음도 함께 공감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엄마가 안 계세요. 저를 낳고 4살 때 아버지와 이혼하고 나가셨거든요. 제가 커서 엄마를 찾아보니 이미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고요. 객사를 하신 엄마를 어렵게 찾아내서 제가 다시 염을 하고 화장을 해드렸어요. 집에 엄마가 안 계시니까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만 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운동을 하니까 잘 먹어야 한다고 사골 국물에 이것저것 뒷바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찬원님, 어머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방송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남들처럼 뒷바라지 못해주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요. 초등학교 시절 농구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서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저희 팀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후보였던 제가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첫 대회 출전이라 정말 너무 떨리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던지는 슛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창단한 이래로 그날 처음 승리를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어린 마음에 뭐가 그렇게도 서러웠는지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반대를 했던 아버지도 원망스러웠고 날 버리고 떠난 엄마도 원망스러웠고
찬원님이 꿈을 놓지 않고 경연에 출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쓸고 얼린 손을 꽁꽁 녹여가며 농구를 했듯이 마이크를 들고 트로트를 연습하던 어린 찬원님 모습을 생각하며 마치 어린 시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중학교를 갔는데 중2 여름방학 때 경기 중 부상을 당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농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운동부라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서도 없이 학교 생활을 했었고 그때 반에 70명 정도였는데 제가 69등을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면서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남은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 과목 참고서를 사서 공부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책을 잡지책처럼 읽어 나갔어요. 그때 독서실을 다녔는데 이선희의 제2에게라는 곡이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은 날이었어요. 독서실 총무가 너는 어떻게 고3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냐고 중2인 저에게 칭찬을 하면서 사발면을 끓여주시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농구 선수의 꿈을 접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서 반에서 꼴찌를 하던 제가 중3 때 10등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고 이후에도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 때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커피숍, 햄버거집, 레스토랑, 건설 현장 노동일까지. 그리고 집안 사정상 학비를 벌어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항상 학과에서 1등을 했었어요. 장학금을 타야 학비를 면제를 받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남들은 MT다 놀러가고 술 마시고 아이들이랑 어울릴 때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찬호님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저랑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낸 모습에 얼마나 대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후 회사에 취직을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주말에는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힘썼고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도 다녔고 이후에 유학 가고 싶었던 꿈을 이루고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까지는 사업도 했었고 40대 후반까지는 쉬는 시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네요. 그러다 어느덧 벌써 은퇴를 하고 중년이란 나이에 이렇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호님 나이로부터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듯 쏜살같이 세월이 흘러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찬호님, 그때 나이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보고 배우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다 해보도록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호님 인터뷰에서처럼 지금의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이란 게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그걸 이 나이 먹고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는 찬호님 노래 딱풀의 노랫말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외국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올 3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는 반백이 넘는 시간 동안 일만 하고 살아왔기에 TV도 잘 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앞만 보고 사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경 우연하게 라디오를 듣다가 제 마음을 울리는 너무 좋은 노래가 흘러나오길래 검색을 해보니 시절 인연이라는 곡이었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이찬원이라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TV 다시 보기로 전편을 보게 되었어요. 평상시 트로트를 잘 듣지 않았던 터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그것도 기성 가수가 아닌데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전 분들이 부른 트로트를 말이죠. 많은 가수분들이 있었지만 그중 유난히 소박하고 진솔한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가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리얼 드라마처럼 펼쳐졌고 이후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그 외 여러 프로그램에 그동안 이찬원님이 출연한 영상들을 TV 다시 보기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전편을 하나하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고 웃고 하면서 저는 어느새 찬원님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찬원님을 통해 만났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찬원님처럼 꿈이 있었는데 나도 참 열심히 살았었는데 나도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노력했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무려 12년이란 시간을 어린아이 시절부터 당당하게 해내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가슴이 찌인하게 감동이 밀려왔고 왠지 모르게 찬원님 일이 내일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찬원님이 이룬 꿈이 마치 제가 이룬 꿈 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굴이면 얼굴, 노래면 노래, 인성이면 인성, 요즘같이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에 보기 힘든 순수함을 가진 청년 이찬원님을 만나게 된 건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고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도 숨은 보석을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갖은 트레이닝으로 다듬어진 매끈하고 겉만 번들대는 느낌이 아니라 내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됨과 순수하고 소박함으로 사람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이 찬원님의 매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연예인들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도 인공적인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외모는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지만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여물고 꽉 찬 듯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찬원님은 달랐어요. 이번 잡지 인터뷰를 보면서 찬원님 그 에너지의 원천이 모든 게 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없이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저는 그냥 이유 없는 눈물이 났고 찬원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찬원님을 통해 넘쳐 흘러 저에게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아, 이런 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꿈을 꾸고 살지요. 어릴 때 꿈을 한두 개 정도 꾸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부딪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놓이게 되고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호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칭찬드리고 싶고 응원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결과가 그냥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트로트가 좋아서 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시간들 노래 연습을 하며 지내왔을 거라 믿습니다. 찬호님 스토리와 노래에 울고 웃으며 모든 방송 본방 사수하고 또 다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 중이었어요. 50이란 나이가 사회적으로 이제 점점 내려가는 길만 남은 인생의 기로에 선 나이잖아요.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도 들고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어버렸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어디에다 마음을 둘 곳도 없이 지내왔었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찬호님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찬호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냈을까 싶네요. 연예계 생활, 프로 가수로서의 생활은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 앞으로 오래오래 좋은 활동 펼쳐나가시길 늘 멀리서 지켜보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가방 하나 메고 꿈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너무 잘 해내고 계셔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엄마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효심도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작은 일은 혼자 이룰 수 있어도 큰 일은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주변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아 더욱더 승승장구하시는 찬호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워낙 타고나신 목소리가 있지만 가수는 목 관리가 중요하니까 항상 건강 관리, 목 관리 잘 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래오래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맞이하신 25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주원 드림.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